공부는 이 친구랑 비슷하게 하는데, 공부 이 친구도 되게 잘해요. 중학교 1학년 때 농구가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는 장래희망이 농구 선수야. 중학교 2학년 때는 관현악부인데 바이올린 너무나 재밌어. 그래서 바이올린이 너무 재밌어서 바이올리스트가 되겠다 했어요.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때 나한테 오더니, 선생님 저 과학고가 가고 싶습니다. 응? 너 왜? 하니까 저 천체 물리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왜? 얼마 전에 영화를 봤는데. 안녕하세요, 큐쌤입니다. 오늘도 생활기록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오늘 생활기록부 이야기 주제는 진로활동이에요. 근데 진로활동이랑 그럼 좀 안 맞나? 장래희망? 아니야, 진로활동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왜 진로활동이냐면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생활기록부 그 창의적 체험활동 안에 있는 영역이거든요. 우리 창의적 체험활동 네 가지로 나누어진다 했잖아요. 자율, 봉사, 동아리, 진로. 이 중에 진로활동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우리 진로활동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보통 두 가지를 가르쳐요. 하나는 진로 관련 교육을 해요. 대표적으로 중학교 1학년 때 진로 선생님이 오셔서 수업을 해주신 거, 그거 말고도 진로 관련 영상을 보는 거, 이런 걸 진로 교육이라 부르고요. 두 번째로는 진로 상담을 합니다. 진로 상담은 누가 하냐면 담임이 학생들을 데리고 한답니다. 해서 담임이 학생들 보통 이리온 해가지고 와가지고, 자, 앉아봐라. 넌 나중에 커서 무엇이 되고 싶니? 네, 선생님, 저는 되고 싶은 게 아직 없답니다. 응, 그래. 그럼 우리 나중에 다시 보자꾸나. 안녕. 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우리가 진로 상담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런 진로 상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두 번째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서로 기입하는 부분이 좀 달라요. 진로 활동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교육이 있는 내용은 어디다 기입하게 되냐면, 창의적 체험 활동 안에 보면 진로 활동은 우리가 누가 시간을 계속 기입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기록으로 쭉 기입해서 이 친구가 진로 활동으로 1년에 5시간을 했고 또는 30시간을 했고 무엇을 느꼈습니다 라고 기입을 해주게 되고요. 두 번째로 방금 전에 상담했던 내용은 진로 희망사항이라는 란이 따로 있어요. 거기에다가 담임선생님이 학생에게 이제 장래희망, 그 다음에 희망사유 이렇게 입력을 하면서 장래희망, 예를 들면 뭐 축구선수 희망사유, 아니면은 뭐 드리블해서 상대방을 제치는 느낌이 너무나 행복했기 때문,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입을 해주는 게 두 번째 진로 희망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근데 이건 내용은 실은 중학교 1, 2학년과 3학년 조금 달라요. 지금 말한 건 중학교 3학년 내용이거든요. 중학교 3학년은 이런 식으로 기입을 하는데 중학교 1, 2학년은 내용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게 됐냐면, 일단 진로 희망사항이라는 그 항목 자체가 사라져 버렸고요. 그 사항이 어디로 들어갔냐면 창의적 체험 활동하는 진로 활동으로 들어가면서 거기에 장래 희망만 쓰게 돼 있어요. 즉 희망 사유라는 건 아예 사라지게 됐어요. 근데 이게 왜 사라졌을까? 우리에게 왜 다른 이야기를 안 해줬을까? 한번 조금 이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저 개인적인 의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고, 이제 이렇게 1, 2학년과 3학년이 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좀 전략을 다르게 가보는 게 어떨까라고 저는 생각을 한답니다. 일단 중학교 3학년부터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이래봬도 좀 중학교 3학년 담임을 많이 했거든요. 제가 전체 교직 경력에서 중학교 3학년 담임이 절반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좀 많이 했죠.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담임하면 제가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일단 장래 희망을 물어본 다음에 이제 장래 희망을 이제 물어본 걸로 기입을 하기 전에 1, 2학년 때 장래 희망을 좀 봐요. 특히나 어떤 학생들 이제 나중에 자기소개서를 써야 되는 학생들을 좀 본단 말이에요. 봤을 때 1학년, 2학년 장래 희망이 예를 들어서 얘가 지금 생명공학자가 되겠다 말한 학생인데 1학년 생명공학자, 2학년 생명공학자, 3학년 생명공학자라고 쓰면 그래, 그러면 네가 생명공학자로 무엇을 하고 싶은데? 라고 상담을 보통 하는 편인데요. 이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1학년 축구선수, 2학년 법관, 3학년 생명공학자 이렇게 나가는 학생들이 있어요. 즉 1, 2, 3학년 때 이렇게 꿈이 이렇게 바뀌는 학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학생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2학년 때 꿈이 특별히 본인에게 너무나 마음에 안 들지만 않다면은 2학년 때 꿈을 그대로 이어가라고 보통 많이 이야기한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제 중학교 3학년 같은 거 이 진로 희망사항과 희망사유가 이게 생활기록부에서 고등학교 입시에서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선생님, 특히 이
여러분들이 이제 면접을 하는 이 입학 담당관이 쭉 봤을 때 두 학생이 있단 말이에요. 생명공학자를 3번 연속으로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계속 꿈을 꾼 학생이랑 축구 선수가 되려고 했다가 법관이 되려고 했다가 생명공학자가 되려고 한 학생이랑 어떤 학생이 더 생명공학자로 많은 준비를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도 느낌이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동일한 꿈을 여러 번 꾼 학생에 대해서 점수를 더 높게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동일한 꿈으로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희망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희망사유가 좀 칸이 별로 안 돼 보이지만 좀 칸이 생각보다 꽤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학생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 굉장히 많이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나는 어떤 책을 읽고 이 책에 본 이 사람이 너무나 감명 깊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다가 보니까 이걸 꿈꾸게 되었다 라는 내용, 우리가 독서활동 기록장에서 쓰라고 말했던 그 내용을 어디에다 쓸 수 있냐면 여기에다 써도 된단 말이에요. 아니면 꼭 책 아니어도 되잖아요. 유튜브도 있을 수 있고 영화도 있을 수 있고 길에 지나가다 봉사활동했을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내용을 했던 걸 이 내용 어디다 써주면 좋냐면 여기 희망사유에다 써주면 굉장히 예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희망사유에다 기입을 하는 거 굉장히 추천을 하고, 물론 기입은 내가 해주는 거지만 물어봤을 때 그런 내용을 이야기해주면 제가 그 내용을 들어보고 아 그거 참 좋은 내용이었구나, 네가 그런 꿈을 꾸었기 때문에, 아니 네가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런 꿈을 꾸었다는 건 너무나 멋진 일이야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그런 내용을 참고해서 제가 기입을 해주는데, 이거는 중학교 3학년 이런 식으로 보통 많이 해주고요. 이거 말고도 좀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만약에 내가 중학교 1학년을 내가 만약에 회기를 한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저도 좀 고민을 해봤어요. 제가 만약 중학교 1학년인데 중학교 3학년이 돼가지고 이제 뭐 과학고든 영재고든 조금 고등학교들 중에서 면접을 좀 봐야 되고 좀 자기를 좀 굉장히 잘 어필해야 하는 고등학교로 간다면 나라면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해봤는데, 나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1학년, 2학년, 3학년 가면 갈수록 내 꿈이 구체화되는 걸 보여줄 것 같아요. 이렇게 예를 들면 1학년 때는 과학자, 2학년 때는 생명공학자, 3학년 때는 전염병 치료 전문 생명공학자. 이렇게. 뭐가 다르지? 꿈을 꾼 사람이 그 꿈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인 영역으로 들어가도록.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무언가를 좋아하게 되면은 그 좋아하는 영역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공부를 하다 보면 그 분야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고, 그러면은 당연히 꿈도 더 구체적으로 나와야죠. 그러면서 중학교 1학년 때, 난 이 책을 읽더니, 이런 꿈이 너무나도 난 이게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이걸 꿈꿨어. 2학년 때 봤더니, 이 영화를 봤더니 이 꿈이 더 확고해졌어. 3학년 때 이런 사건이 있어서, 난 더 꿈이 더 확실해졌어. 이렇게 말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1, 2, 3학년 때 계속 연속적으로 사건이 있으면서 꿈이 점점 구체화되어 있는 과정이 보인다면은 좀 더 여기를 꿈꾸고 있는 학생으로 나를 어필하기 좋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나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저의 생각이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중학교 1,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쓰면 좋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중학교 1, 2학년은 조금 나쁘게 말하면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뭐 하고 싶은 대로 하든 뭐 여러분들이 열심히 쓰든 별로 그게 여러분들의 고등학교 가는데 별로 당락에 좌우가 안 될 거예요. 이거는 이론상으로, 왜냐면 이론상으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가는 그 생활기록부에 보면 그 생활기록부 내용에 그 내용이 아예 빠져서 나간다니까요. 내가 그거를 내가 빼는 게 아니라 그냥 고임용으로 뽑으면 아예 빠져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뭘 어떻게 그걸 열심히 잘 쓴다고 해서 그 어떤 어필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고민할 그 시간을 좀 아껴서 여러분들 다른 부분을 조금 더 빛내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뭐 예를 들면은 여러분 지금까지 말해준 거 있잖아요. 동아리, 봉사활동, 독서기록장, 이런 것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에너지를 더 써요. 이쪽 부분 힘을 좀 빼는 게 더 오히려 낫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중학교 1, 2학년 같은 경우에 그냥 여러분들이 꿈꾸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냥 평상시에 난 이런 꿈을 내가 좀 꾸면 어떨까라고 생각했던 거 있다면 그거 담임선생님께 편하게 말하세요. 그럼 담임선생님도 편하게 기입을 해줄 테니까. 지금까지 이야기는 제가 이제 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하면 여러분을 좀 멋있게 어필할 수 있어요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지금부터 할 내용은 이거는 좀 개인적인 교사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생활기록부가 갑자기
뭔가 내용이 갑자기 확 사라졌잖아요. 이게 왜 사라졌지? 왜 희망사유를 기입한 라는 아예 사라졌고, 그 다음에 장래희망을 왜 고등학교에서 못 보게 했지? 라는 걸 저는 좀 고민을 해봤거든요.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참고로 저는 그런 TF팀도 아니고, 저는 그냥 일개 그냥 중학교 3학년 담임을 그냥 여러 번 해본 교사로서 어떤 사유 때문에 이걸 뺐을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거든요. 고민을 해보니까 저 나름대로 결론을 얻었어요. 이 결론이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내용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냥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고, 저는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랬지 않았을까라고 저 혼자 생각한 내용이에요. 그냥 교사로서 이런 고민을 해봤을 것이다 라는 걸 좀 듣고 싶으면 들으시고요. 아니면 안 들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자,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요. 이게 우리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중학교 1학년 때 장래 희망을 결정하는 게 말이 돼요? 이거 되게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중학교 3학년 오면은 학생들이 특히 이 과학고 관련 학생들 중에 이런 학생들이 좀 많이 나와요. 과학고 가려고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준비를 꾸준히 해서 중학교 올라왔을 때 중학교 1학년 생명공학자, 중학교 2학년 생명공학자, 중학교 3학년 생명공학자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과학고를 준비하는 학생도 있는데요. 공부는 이 친구랑 비슷하게 하는데, 공부 이 친구도 되게 잘해요. 근데 중학교 1학년 때 이 친구는 좀 기분파예요. 중학교 1학년 때 농구가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는 장래희망이 농구선수야. 중학교 2학년 때는 관현악부인데 바이올린 너무나 재밌어. 그래서 바이올린이 너무 재밌어서 바이올리스트가 되겠다 했어요.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때 나한테 오더니, 선생님 저 과학고가 가고 싶습니다. 응? 너 왜? 그러니까 저 천체 물리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왜? 얼마 전에 영화를 봤는데 인터스텔라가 너무나 재밌었어요. 그랬던 적이 진짜 있어요. 그래서 인터스텔라를 봤더니 천체 물리학자가 너무나도 매력적이었대요. 그럴 수 있잖아.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아요? 뭔가 영화를 하나 봤더니 확 끌렸다? 유튜브를 하나 봤더니 확 끌렸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과학고를 꿈꾼 이 학생한테 제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있잖아. 너랑 똑같이 여기 과학고를 가려는 친구가 있어. 이 친구는 1학년 때 생명공학자, 2학년 때 생명공학자, 3학년 때 생명공학자라고 쓰고 그걸로 쭉 준비한 학생이 하나 있단 말이야. 그리고 너는 이 친구랑 공부는 좀 비슷하겠지만 꿈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게 그대로 생활기록부에 드러난 학생이 있어. 자, 네가 똑같이 이 두 개의 생활기록부를 받아본 입학 담당관이라고 생각해보자. 어떤 생활기록부가 더 매력적일 거라 생각하니? 네가 생각을 했다면, 네게 더 매력적이지 못하다라 네가 판단을 했다면 네 걸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다른 부분을 우리가 더 만들어 봐야 될 것 같아. 그러지 않고서는 만약에 너와 이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동일하잖아. 내가 입학 담당관이면 난 너보다 이 친구에게 더 끌릴 것 같아 라고 전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도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저도 그런 의문점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니 솔직히 중학교 1, 2학년 때 원하는 꿈을 그냥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지. 그걸 중학교 3학년 때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 충분히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는데 이걸 굳이 이렇게 말해야 되나. 그렇다 해서 제가 중학교 1, 2학년 거 생활기록부 바꿔줄 수가 없거든요. 중학교 1, 2학년 거 생활기록부 제가 마음대로 바꾸면 저는 끌려가요. 감옥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바꿔줄 수가 없고 이거는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니까 그게 참 고민이 많이 됐는데, 아마 그런 고민을 저만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 고민을 했던 선생님들이 그걸 교육부에 요청을 했을 거라 생각해요. 이거 중학교 분명히 1, 2학년 때부터 그 꿈을 꾼 학생들 진짜 박수받아 마땅하긴 하지만 그 꿈이 아니었더라고 할지라도 이제 그 꿈을 꾸는 그 학생들마저 생활기록부에 그걸 너무나 드러나게 해가지고 입학 담당관이 이 두 명을 어떻게 보면은 다른 눈빛으로 보게 만드는 게 과연 맞을까요? 라는 걸 저는 질문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 부분 때문에 중학교 1학년 때부터 2학년, 3학년 이렇게 생명과학자 쭉 꿈꿨던 학생은 자기소개서에 충분히 그 내용을 썼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활기록부에서만큼은 그 내용을 뺍시다 라고 저는 이야기했을 거라고 판단을 해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이거 진짜 내 생각이에요. 이거 누구랑 상의해 본 적도 없어요. 두 번째로는 진로 희망사유가 빠졌잖아요. 이거는 근데 아마 이거는 제 생각이 거의 맞을 거예요. 진로 희망사유가 빠진 이유는 담임 선생님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요구를 했을 거라고 판단을 해요. 이유가 뭐냐면 진로 희망사유라는 거는 어떻게 기입을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진로 희망사유는 거기에 써있는 내용이 어떻게 써있냐면, 담임교사가 학생과 진로 상담 및 진로 지도를 하면서 학생의 장래 희망, 그
그 다음에 희망, 장래 희망이 된 계기, 동기, 그 다음에 현재 하고 있는 시행 과정, 이런 걸 판단을 해가지고 장래 희망과 희망 사유를 기입한다. 뭐 그 밖에 이제 진로 선생님이나 그런 선생님이 무언가 자료를 알려주면 그걸 참고해서 담임 선생님이 기입한다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롯이 담임이 기입을 하는 부분인데요. 문제는 뭐냐면 담임이 장래 희망 말고 이 희망 사유를 기입을 하는 게 담임교사의 문장력이 여기에 들어간다는 게 문제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똑같이 방금 전에 말했잖아요. 똑같이 과학자, 천체 물리학자를 꿈꾸는 A라는 학생이 있는데 이 학생을 난 참고로 기술교사인 나랑 내 옆반 담임 선생님, 국어 선생님인 이 선생님이랑 동일한 내용을 듣고 이 내용에 대해서 진로 희망 사유를 기입을 해줬다고 해봅시다. 누가 더 매력적으로 쓸까요? 나는 나보다 내 옆에 있는 국어 선생님이 훨씬 더 문장력 있게 썼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내가 저분들을 따라가기 어려울 거라 생각해요. 근데 이게 좀 문제 있지 않을까라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나의 문장력을 왜 학생이 평가를 받아야 되지? 학생이 본인이 한 문장과 본인이 한 자기소개서로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내가 한 걸로 학생이 평가를 받아야지? 그러면 내가 잘 못 써주면 학생이 평가를 낮게 받는 거잖아. 그러면 난 되게 미안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그런 이유 때문에 저는 과학고, 물론 다른 학생들은 대충 기입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과학고, 뭐 하나고 같은 이런 자사고 중에 굉장히 높은 클래스, 아니면 외고 이렇게 쓰는 학생들 진로 희망 사유는 다른 학생들보다 두세 번 정도 더 봐요. 왜냐하면은 이 진로 희망 사유를 어떻게 기입을 하느냐에 따라서 학생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이걸 굉장히 대충 기입하면은 이놈 그냥 나중에 의사 되고 싶은데 그냥 뻥치고 여기 들어왔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고, 나중에 커가지고 의사 되고 싶은데 약간 과학고 가는 게 좀 더 유리하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을 모이면 좋으니까 그것 때문에 생명과학자라든지 아니면은 기타 다른 꿈으로 쓴 학생들이 실제로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런 거를 입학 담당관이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래서 담임 선생님들이 이걸 강력하게 어필했을 것 같아요. 학생은 학생이 본인이 한 걸로 본인이 평가를 받게 해야 됩니다. 담임교사의 문장력으로 평가를 받지 못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아마 이건 제 생각이 맞을 거라 생각해요. 뭐 이걸 만약에 본 교육부 담당자가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한번 맞는지 확인해 봅시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 거고요. 오늘 이야기는 이제 진로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지금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좀 잘 들어서 이걸 조금 고려를 했으면 좋겠고요. 중학교 1, 2학년 학생들은 가볍게 듣고 다른 걸 준비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다음 시간에 이야기할 거는 꼭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 할 내용을 진로가 아니라 진짜 장래 희망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게요. 근데 이 내용은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고민했던 내용이거든요. 고등학교 때부터 고민했던 내용이고, 이제는 어느 정도 결론이 났기에 이거는 꼭 제가 담임한 학생들에게 한 번쯤은 이야기해주는 내용이기에 이번에 이야기를 할게요. 이 내용, 저는 중학교 시절에 전 이 내용 들었으면 해요. 굉장히 좋은 내용이니까, 제 생각에 좋은 내용이에요. 굉장히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이니까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우리 다음에 또 봐요. 댓글, 좋아요 부탁해요. 안녕.